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있죠. 보면 뭐 사실 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 사망에 대한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 승계가 완전히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어쨌거나 뭐 승계를 하기 위한 작업들은 있어 왔었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무노조 경영하는 것을 철회를 하고 결국 노조를 허용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삼성 재판을 제가 작년 2019년 12월 6일 날 들어갔을 때 물론 그때 뭐 판사가 그때 이명박 대통령 재판했던 같은 판사였어요. 그 판사가 삼성에 대해서 앞으로 권력자가 이렇게 똑같은 뭐 돈을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,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라,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1월 17일 날 재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여튼 가방을 갖다 놨는데 그 시간을 못 돼갖고 제가 앉아서 아침에 표 받으려고 하다가 잠깐 글을 쓰는 사이에 표를 놓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1월 17일 날 삼성이 준법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삼성에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었고, 그 이후로 재판이 열렸어야 되는데 계속 판사가 그 준법위원회에서 그럼 할 일이 뭐냐 뭐 이렇게 적어내고 뭐 하면서 그게 또 모자란다 하면서 또 이제 계속 재판이 열리지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. 물론 제가 봤을 때도 12월 달에 제가 재판에 들어갔을 때도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게 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삼성 변호사한테도 제가 막 소리를 쳤죠. 그따위라면 안 된다고. 박 대통령이 질책한 것은 홍석현이가 언론에서 계속 박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 말하니까 기자들을 써내니까 똑바로 하라고. 그게 대통령이 돼서 질책한 것이지 돈 안 됐다고 질책한 건 아니었거든요. 그랬는데 제가 1심, 2심 제가 많이 봤죠. 다는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많이 봤는데 특히나 홍석현이가 홍석현이 때문에 대통령이 질책한 그 재판은 제가 들어갔었어요. 2017년 8월 달 초였어요. 1심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. 자기도 이정희도 와서 여자한테 자기는 살면서 사람들한테 혼나본 적이 없는데 더구나 또 여자한테, 대통령이긴 하지만 여자한테 혼났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고 와서 장충기 또 하나 그 사장한테 여과 없이 감정을 드러내서 한 것은, 감정 드러내서 얘기한 것은 잘못했다 후회까지 하면서 하는 재판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입 싹 닫고 작년 12월 말쯤에 변호사들이, 그때 변호사들이 열심히 변론했잖아요. 이재용 씨 변론했잖아요.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변호사들이 똑같은 변호사들이 물론 뭐 달라진 변호사도 있었지만은 제가 아는 그 변호사, 유명한 변호사 알아요. 싹 입 닫고 뭐 자기네들은 대통령이 질책을 해서 피해자라고,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던 피해자라고, 그렇게 해서 준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간에 흘러간 걸 보세요. 저는 하면서도 정말 이재용, 제가 재판에 다닐 때 정말 우리 몇 명들이 들어가면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그래도 응원을 참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나와서 항상 이 90도 한 8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고개서부터 머리서부터 어깨까지 쫙
이렇게 똑바로 하고 있는 걸 보고 참 응원을 많이 했고 참 교육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응원했어요. 그랬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담이 부족해요.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참으면서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을 응원해야지 하면서 응원해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많이 부족한 거 많아요. 근데 결국은 준법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결국은 이 모양이 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회사를 안 물려주겠다, 노조 허용하겠다, 그간에 승계 작업해왔던 논란 사과한다, 노조들한테 항복하면 돼요?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. 신동빈 회장은 자기 형하고 싸운 것처럼 법정에서 싸웠거든요. 제가 그날 재판을 2018년 5월달 항소심이 열렸을 때 5월 25일이었나 이때쯤이었 5월 25일이었나 아마 제가 그때 출장 갔다 오고 나서 들어간 재판이었을 거예요. 그때 제가 재판을 세 군데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대통령 최소원 씨 재판 거기 들어갔다가 신동민 회장이 나온 거 잠깐 보고 딴 재판에 갔었어요. 그 갔다가 다시 또 그 최소원 씨 재판 신동빈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 그 재판 대통령 재판이었었나요? 거기 또 갔을 때 그때는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었었어요. 11시 뭐 한 12시 다 돼갈 무렵에. 그랬는데 신동민 회장은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결혼하는데 무슨 돈을 탐내냐. 그분은 제일 깨끗한 분이다. 나 돈 준 적 없다. 당당하게 얘기했어요.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왜 바꿔요? 진술을? 왜 바꿔요? 변호사들이 왜 그렇게 시켜요? 결국은 뭐예요? 저는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서 들어가서 그거 지난번에 2년 6개월 그 받았어요. 응? 그리고 1년 살다 나왔잖아요. 나머지 1년 6개월 더 못 살아요. 설사 더 나온다고 해도 그거 못 살아요? 아니 문재인하고 대항해갖고 그래? 삼성이 죽나 문재인이가 죽나 이 나라가 죽나 한번 해보자. 이거 못해요? 아니 우리가 법정에 다니면서 보여준 게 뭐예요? 힘차게 응원했잖아요. 응? 저만 한 게 아니에요. 법정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법원에서 얼마나 응원 많이 했어요. 그거 몰라요? 아니 삼성에 있는 사람들 와갖고 그런 거 보고 안 해요? 그래서 서초동 사옥 앞에 그 좌파들이 와서 하고 있는 꼴이 좋아요? 왜 못 싸워요? 아니 감옥소에 2, 3년 더 갔다 오면 뭐가 나빠요? 못 견뎌요? 아니 감옥소가 뭐 죽을 때예요? 남들도 견뎌요. 왜 못 견뎌요? 그렇게 해서 준법위원회니 뭐니 만들어갖고 지금 뭐예요? 더 좋아졌어요? 지금 이 나라 경제 거의 삼성이 내는 돈 거의 20% 차지하잖아요. 우리나라에서 거치는 세금의 그 20% 차지하잖아요. 그럼 못 견뎌요? 차라리 외국으로 가버리던가. 아니 노조 허가를 하면 그리고 자식들한테 안 물려준다고 하면 아니 차라리 그렇게 해서 회사를 이렇게 해서 망치나 저렇게 해서 망치나 마찬가지인데 문재인한테 대항해서 싸우면 안 돼요? 솔직히 그리고 한국 사람들 내 거 아니면 그만큼 애정 쏟아요? 키워요? 제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외국에서도 오너가 경영하는 게 훨씬 더 실적이 낫다고 그랬어요. 한국 사람들은요. 언제 보냐? 내가 언제 다시 본다고. 이렇게 해서 자기 거 아닌 거에 대해서 별로 애착 없어요. 자기 거야 돼야지만 훨씬 더 애착 가지고 더 깨끗하게 더 열심히 해요. 뭐 전문 경영인
한국 사람 윤리 도덕 가지고 그만큼 오너가 하는 만큼 돼요? 그런데 지금 뭐 자식들이 뭐 그거야 자식이 원하든 안 원하든 있으니까 또 자식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를 치고라도 노조를 허가를 해서 노조가 잡아먹히는 거나 문재인한테 대항해서 싸우는 거나 왜 못 싸워요? 응? 아니 그리고 아니 선대에서 이런 거 내가 좀 잘 받아서 내가 잘 경영하는 것도 좋지. 어? 그거 승계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에요? 아니 회사 망치는 사람도 있는데 받아서 잘하면 좋은 거지. 근데 그걸 왜 못 싸워요?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 준법위원회 한다고 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. 차라리 이재용 씨는 감옥서에 2, 3년 갔다 오는 게 더 나아요. 어? 삼성 없어지지 않아요. 문재인은 끝나요. 재판받을 때 정말 우리는 조금 못 믿어왔지만 그래도 이재용이 대통령감이라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응원하자고 얘기했어요. 이재용 씨, 이재용 부회장님 감옥서에 2, 3년 갔다 오면 당신은 이 나라 대통령감이에요. 왜 못 견뎌요? 당신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뭐 기업했다 정치권에 기웃거렸다 해갖고 대통령감이니 뭐니 불러내고 있어요. 이재용 부회장은 왜 못해요? 결국은 굴복하는 바람에 이재용 회장 나으신 게 뭐가 있어요? 좌파들이 만족할 것 같아요? 저는 준법위원회 뭐 이렇게 한다 또 사과한다 했을 때 그 꼴이 더 험하게 될 걸 알았어요. 사과를 하면 그 다음 돈 내놓으라고 그러겠죠. 예? 그거 몰랐어요? 차라리 좀 용기 있게 남 감옥에 갈란다 당당하게 했다면 응? 우리가 국민들이 응원하죠. 문재인이가 매달리는 게 어디예요? 삼성 아니에요? 삼성. 참 저는 삼성의 변호사들 보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. 왜 저렇게 재판을 끌고 갈까? 그건 아닌데. 에? 결국은 뭐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은 모든 건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이겠죠. 법원 앞에서도요. 좌파들이 와서 이재용 부회장 채용하라고 그럴 때 제가 몇 번이나 소리 질렀어요. 너들도 그럼 감옥 가. 어? 걔네들이 뺏으려고만 하지. 감옥 가는 그런 책임도 져요? 정말 삼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. 차라리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면 경영 손을 떼고 외국으로 날라버리던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던가. 아니 왜 이렇게 전절매냐고요. 그렇게 해서 지금 좋은 게 뭐가 있어요?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박 대통령한테 뒤집으시고 에? 노조들이 지금 좌파들의 목적이 뭐예요? 드루킹 재판에서도 뭐였어요? 왜 몰라요? 근데 변호사들이 왜 그렇게 코치를 해요? 뭐가 좋아졌어요? 박 대통령 사건에 연관된 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결국은 삼성이 저렇게 노조한테 좌파들한테 굴복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. 저는 뭐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감옥소에 가는 건 참 힘들어요. 뭐 관련된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힘들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소에 조금 더 살다 와도 응? 회사는 망가지지 않을 거잖아요.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회사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차라리 감옥소 들어가면 국민들이 지켜주지. 그거를 못 견뎌갖고 결국은 좌파들한테 굴복하고 이꼬라지를 또 당해요? 박 대통령 때문에 당한 것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살아요. 예? 박 대통령 때문에 당한 고통은 그래도 우리가 응원해주고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당해서 좌파들한테 굴복해서 남은 게 뭐가 있어요? 신동민 부회장은 그렇게 해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받았어요. 그리고 추징금 없이
벌금만 70억 냈어요. 에? 이재용 부회장은 벌금일지 뭐 훨씬 더 많겠죠. 그렇지만 지금 사과하고 좌파들이 지금 당신한테 돈 뜯어낼 거 생각한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감옥서 갔다 오고 회사 지키고 국민들 지지 받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.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남는 건 뭐가 있어요? 너무나 안타깝고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들은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. 옛날처럼 불러다가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. 그냥 깨끗하게 감옥소 가 있으면 되지. 에?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.